깊이가 다른 경제 컨텐츠 3프로TV 오늘 아침 라이브 반갑습니다. 정프로입니다. 4월 8일 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굉장히 여의도에 벚꽃 보러 오신 분들이 아주 많았고요. 또 전국 곳곳에 꽃 구경하시는 분들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직 저 강원도 쪽은 조금 덜 폈다고 하니까 이번 주에 혹시 꽃 구경 생각하시는 분들은 강원도 쪽으로 한번 핸들을 돌려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머리는 파마를 한 머리고요. 역시 주말에 미용실을 다녀왔습니다. 8만 원 적지 않은 금액을 지불을 해봤는데 돈값 한다고 봐야 되겠죠? 네, 생각보다 머리가 잘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관리를 또 잘 함으로 해서 여러분께 아름다운 헤어스타일도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4월 8일 월요일 순서는요, 먼저 우리 권순우 팀장과 함께 뉴스 짚어보고요. 그리고 박병창 이사님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 함께 전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지금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상황 조금 더 정확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전 이스라엘 대사를 저희가 한번 초치를 해봅니다. 저희가 모셔와서 전 이스라엘 대사와 함께 지금 현재 이스라엘 상황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또 중동 전역의 분위기까지 함께 전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저희는 잠깐 광고 같은 거 듣지 않고요. 바로 뉴스3 권순우 팀장부터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권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3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주말에 어떻게 아이들과 또 즐거운 시간 보내셨겠죠? 예, 저희 고양이 카페 갔다 왔습니다. 고양이 카페, 고양이 캣 정원. 카페. 네, 고양이 유기묘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예, 예. 아이들이 참 좋아하죠.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네, 고양이 알러지 있는 분들은 또 기침 많이 합니다. 재채기. 저 조금 기침이 날 것 같아가지고 네. 오늘 좀 조심스럽습니다. 조심스럽습니까? 예, 예. 네. 여튼 고양이들 참 고양이만의 매력이 있어요. 예, 강아지와 또 다른 매력들. 예, 예. 먼저 다가가면 잘 안 되는,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도도한 매력. 예, 고양이 카페 다녀오셨고요. 자, 그러면 뉴스들 하나하나 좀 짚어볼까요? 예, 지난 금요일에 미국 증시에 미국에 고용 서프라이즈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은 이렇게 서프라이즈가 많은가 모르겠어요. 네.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이 30만 3천 명이 증가를 했는데 전문가 예상치가 20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요? 30만 명이 신규 고용이 됐습니다. 야, 거의 30% 아니 뭐야? 40%가 늘은 건가? 그렇죠. 예. 50% 서프라이즈가 났습니다. 네. 실업률은 3.8%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실업률은 굉장히 낮고 고용은 굉장히 좋은 이런 상황인데 사실 이렇게 보통 고용이 좋으면 금리를 좀 올리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악재로 인식을 하잖아요. 네. 근데 미국 증시를 보면은 다우존스는 0.8%가 올랐고요. 나스닥은 1.24%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S&P 500 같은 경우도 1.11%가 올라서 노랜딩 아닙니까? 노랜딩?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금리 인하고자 하시고 경기가 워낙 좋다라는 의미로 좀 해석들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런 가운데 아까 좀 전에 잠깐 말씀 주셨는데 이스라엘 얘기 좀 들어보신다 그랬잖아요. 네. 국제 유가 거의 90달러까지 올랐습니다. 지금요? 예, 지금 우리가 뉴스로 전해지는 소식이 좀 적다 보니까 중동 문제에 대해서 조금은 좀 인식이 좀 약한데 지금 국제 유가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그쪽의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네, 두바이유 기준 90불 넘었고요. WTI는 한 87불 정도, 이 정도 기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요. 지금 자넷 옐런 장관이 중국을 방문해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좀 보통 이전에 옐런 장관이 중국을 방문하게 됐을 때는 굉장히 회자가 좀 많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뉴스가 그렇게 크게 많이 나오는 것 같진 않아요. 네. 근데 내용을 보니까 특별한 내용은 없었고 그동안 미국에서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었던 내용들이 또다시 반복이 됐습니다. 일단 리창 총리를 만나서 했던 얘기 중에 중국이 올해 수출 주력 품목으로 지정하고 있는 부분이 태양광 패널, 전기차 배터리 이 세 가지 품목입니다. 한 30% 이상 수출을 늘리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 옐런 장관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그 디플레이션을 수출하고 있다. 아, 디플레이션을 수출하고 있다. 예. 전 세계에. 예. 예. 그러니까 너네가 좀 정상적으로 만들어야지 공급 과잉을 한 다음에 그걸 전 세계로 밀어내기를 해버리니까 나머지 그 기업 국가들에서 이걸 생산할 수가 없지 않냐라는 네. 거를 지적을 했고요. 리창 총리는 또 뭐라 그랬냐면은 뭐 아니 무슨 소리라는 거냐, 시장 관점에서 좀 봐라. 아니 싸게 못 만드는 니네가 잘못한 거지. 뭐 싸게 만드는 우리가 잘못이냐라고 좀 이야기를 하면서 중국의 신에너지 산업 발전은 글로벌 녹색 저탄소 전환에 중요한 공헌을 할 것이다. 오히려 우리가 싸게 만드니까 지금 탄소 배출을 줄이고 전환을 하는데 오히려 더 도움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그런가? 얘기를 하면서 그 개방 영역의 시장 경제 기본 준칙을 견지하고 경제 문제를 정치화 안보화하지 않기를 희망한다라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참 이 부분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결국은 중국이 보조금을 기반으로 해서 생산을 좀 저렴하게 하고 있는 것인가, 네. 아니면 혁신을 기반으로 한 것인가 라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네. 근데 혁신을 기반으로 해서 저렴하게 만든다 그러면은 그건 어느 정도는 좀 명분이 좀 되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이제 보조금 기준으로 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글로벌한 시각인 거고, 근데 사실 지금은 글로벌한 시각이라는 것에 대한 그 공정이라든지 혁신이라든지 이런 게 큰 의미가 없어진 것 같긴 합니다. 네. 설사 뭐 혁신을 통해서 했다라고 하더라도 너무 저렴하게 해서 자국의 어떤 기업들이 타격을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또 이제 보호무역주의를 하고 있는 게 글로벌 트렌드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 논의들이 크게 주목받지 못하는 이유가 너무 답이 없는 문제를 상투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느낌을 좀 주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지금 그 미국이랑 일본이 또 10일 날 만나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그 일본을 오커스에 포함하는 내용들에 대한 보도가 좀 있습니다. 오커스라 그러면은 미국, 영국, 호주, 이게 뭐 예전에 그 파이브 아이즈라고 했던 것보다 더 공고한 동맹, 군사 동맹을 하겠다 그러면서 미국, 영국, 호주가 모여서 좀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그 일본을 신규 회원국으로 합류시키는 논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일본은 정말 미국이 믿을 만한 친구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오커스에 넣는다는 거는. 그렇죠. 네. 그러면서 그 최소한 1960년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안보 동맹 격상이 그 미일 정상회담 이후에 발표가 될 것이다. 네. 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자, 일본은 확실히 뭐 예전에도 그랬습니다. 확실히 미국 쪽으로 줄을 섰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런 가운데 지진이 났었잖아요, 대만에. 네. 그 이후에 TSMC와 일본 관계가 굉장히 가까워지고 있다. 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는데, 기시다 총리가 일단 구마모토 현에 있는 TSMC 공장을 방문했는데,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화끈하게 보조금 지원하겠다라고 좀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 공장까지 합쳐서 지원하는 금액이 거의 10조 8천억 원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거는 이제 느낌적인 느낌일 수 있는데 그 국제적인 질서와 관련한 큰 변화들에 대한 뉴스들이 이렇게 종종 있어요. 뭐 수년 전부터 계속 나왔죠. 예, 네. 요즘 들어서 더더욱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나라 얘기가 좀 안 나오는 것 같아서. 이제 우리는 뭐 의견들이 좀 다양하게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뭐 특히 이제 상반되게 한쪽은 국제 질서, 그러니까 미국 쪽에 어쨌든 선택을 해야 된다는 분들도 좀 계시는 것 같고, 또 어떤 쪽에서는 무슨 소리냐, 뭐 균형 외교 같은 걸 통해서 양쪽의 이익을 다 같이 취하는 쪽으로 좀 가자, 뭐 이런 이제 의견들이 분분한 것 같긴 해요. 예. 네. 근데 이번에 그 오커스에 일본이 포함되는 얘기에 들어가는 그 필러를 뭐라고 표현하는 게 좋을까? 이렇게 화두들이 이렇게 몇 가지가 있거든요. 네네네. 필러 1, 필러 2 했고, 첫 번째 주제, 두 번째 주제 이런 거 있는데, 일본이 지금 포함됐느냐 마냐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문이 뭐 양자 컴퓨팅, 해적, 극초음속, 인공지능, 사이버 기술 등을 공동 개발하는 필러 주제를 가지고 하는 회의체예요. 네. 근데 이런 데는 사실 그러니까 이게 잘 모르겠어요. 이런 국제적으로 큰 움직임이 있는 뉴스에 우리나라가 자꾸 거론이 되면 마음이 좀 불안하거든요. 이게 뭔가 좀 우리 뭐 줄 서라 그러는 거 아니야? 이게 불안한데 또 그런 논의에 우리가 아예 또 배제돼 있으면
그것도 좀 불안하지 않습니까? 어떤 것도 하여튼 쉬운 선택이 없네요. 그러니까 뭔가 그래도 네. 좀 큰 움직임들이 있을 때 우리나라 얘기가 조금 안 나오고 있다는 정도의 그냥 사실관계 정도만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나저나 중국이 뭐 내수 쪽으로 확실히 뭐 좀 이번 해는 방향을 튼 것 같다는 얘기들이 전에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여전히 수출에 목을 매는 게 실정이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 현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아마 내수만으로는 중국이 뭐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수출에 목이 완전히 매달려 있어갖고 내수 얘기를 하는 걸 겁니다. 워낙 이제 수출에 편중이 좀 심하니까 예, 예. 네, 뭐 그럴 수도 거의 있겠네요. 자기들이 쓰는 물건의 2배 이상을 생산하는 국가니까요. 이걸 수출을 못하게 되면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가 되는데 수출을 하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이 점점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내수로 소화를 하려 그러는 거지 뭐 내수에서 뭔가 자신이 있어가지고 그러고 있는 건 아니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하여튼 어려운 선택지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숙제로 좀 남아 있는데 어떤 선택들을 하는지에 따라 앞으로 10년, 50년, 100년이 또 결정이 되겠죠. 예. 다음 뉴스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 진짜 화나는 뉴스예요. 뭐죠? 건설사들이 발주한 빌트인 특반 가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파트 새로 신규 아파트 지면은 빌트인 많이 들어가죠 요즘. 빌트인 많이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거를 10년간 담합을 한 업체들이 적발이 됐는데 그러니까 건설사들한테 빌트인 가구 넣으면서 예를 들어 한 100만 원짜리인데 한 200 써놓고 리베이트도 주고받고 뭐 이런 식으로 갔다 이거죠? 그죠. 리베이트 주고받은 얘기까지는 안 나왔는데 네. 10년 동안 31개 가구 제조사들이 담합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31개 가구사라는 게 어디 회사인지 궁금해하실 필요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31개면 거의 다 된 거 다 아니에요? 들어갑니다. 뭐 현대리바트, 한샘, NX, 한샘 넥서스, 넵스 등 31개 가구 제조 판매사들이 이제 담합을 했었고 과징금을 합계 931억 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우아미 가구도 포함됐네요.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아미 가구 이 노래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 예전 광고에 많이 네. 나왔었죠. 2012년부터 22년까지 무려 10년에 걸쳐서 24개 건설사가 발주한 738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자를 예정해서 합의를 하거나 입찰 가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했습니다. 근데 이 담합을 하는 방식도 진짜 이게 진짜 어느 시대의 그 관행인지 몰라도 주사위 굴리기를 했습니다. 누가 저기 가구 회사들이 모여서 주사위를 굴려가지고 네. 두 개를 굴려서 제일 높게 나온 쪽이 먹는 방식. 저 라스베가스 가면 많이 하는 방식 아니에요 이거? 요새 야바위도 도박 방식 주사위로는 같은데. 안 할 겁니다. 그리고 제비 뽑기. 제비 뽑기 해가지고 뭐 1번, 2번, 3번 해가지고 네. 2번은 내가 들어간다, 제번은 내가 들어간다. 그럼 같이 한번 보시겠어요? 담합치고는 굉장히 공정하네요. 이게 뭡니까 이게? 뭐예요 그게? 이 주사위 굴리기 해가지고 수기로 쓴 다음에 이번에 몇 등 몇 등 이번에 1등 여기 됐으니까 이번엔 니네가 먹어라. 야 저렇게 한다고? 진짜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거? 참 아날로그 방식이시다. 그러니까 이거 해가지고 1등하면 데가 있으면 이제 다 보낸 거죠. 이번에 우리 얼마에 들어갈 거니까 그 저기 이번에 낙찰 그러니까 떨어지시는 분들은 이거 위로 올려서 쓰세요. 최저가 낙찰이라고 해놓고서 들러리 참여자들까지 다 결정을 한 겁니다. 저기 사다리까지 있었으면 딱 그 활용 점정인데 아쉽네요. 정말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사실 우리는 빌트인 가구를 선택할 수 있는 그 선택권은 없잖아요. 그 이제 건설사들이 이제 입찰을 해가지고 하는 건데 그나마 이제 최저가 입찰을 해가지고 그게 또 우리가 기대했던 거는 빌트인으로 들어가게 되면 워낙 대량으로 구매를 하게 되니까 일반적으로 가구를 살 때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협상력인 측면에서도 개인이 가구를 살 때보다 건설사가 이제 그 가구 회사들을 상대로 협상을 하다 보니까 더 저렴하게 물건을 살 거라고 좀 기대를 하면서 이 빌트인 가구를 이용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여기에서 담합을 하는 것들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측면들이 좀 아쉬운 게 있는 거고 거기에 더해서 무려 10년 동안이나 이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모르고 있었다는 게 정말 너무 심한 일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건설사들, 그러니까 이게 담합을 한 가구사들은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되고 이제 한섬에서는
그 뭐 반성문 같은 걸 쓰긴 썼어요. 네. 근데 이 부분을 몰랐던 가구회사, 건설회사들에도 이건 책임이 좀 있는 것 같고, 아, 몰랐을 것 같진 않은데. 그러니까 그 부분에 네. 대해서는 이번에 안 나왔거든요. 아, 이거 모를 수가 없죠. 이거를. 그리고 어떻게 거기에 몰라. 더해서 예. 공정거래위원회도 좀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예. 이런 담합을 적발하고 처벌하는 것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이잖아요. 예. 근데 2012년부터 22년까지면 10년 동안 했었고 22개 건설사라면 상위 건설사 다 들어가는 거고 738건에 31개 가구사면 가구사 다 들어가는 그렇죠. 거의 그렇죠. 그냥 업종 전체가 통틀어서 담합을 했던 건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전혀 몰랐다. 이제 와서 밝힌다. 이런 부분들은 정말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그 회사들뿐만 아니라 이 생태계 전체가 썩어 있었던 게 아닌가. 아니 근데 이게 과징금이 931억 원이잖아요. 매출은 2조 원대인데 그러면 1,000억 대충 계산하더라도 20배 정도 20분의 1 지금 과징금 때린 거 아니에요? 예. 이러면 안 되지. 아니 매출이 예를 들어 2조면 뭐 20조까지는 좀 너무 오바지만 그래도 뭐 매출만큼은 적어도 과징금 때리면 그리고 여기서 이제 내부 고발 혹은 이제 신고하는 애들한테는 뭐 세게 뭘 좀 줘야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바로 이런 건 내부 분열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거를 그러니까 예전에 네. 그때 기억나시나요? 그 저기 4대강 했을 때 건설사 담합 네. 그 예전에 좀 크게 났었잖아요. 음. 그때 건설업체 분들한테 좀 물어보니까 그때가 건설사들의 어떤 문화가 굉장히 크게 변했다고 합니다. 제가 속된 말을 들은 얘기 그냥 속된 말로 드리면은 믿을 새끼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좀 뭔가 좀 해보려고 하더라도 네. 분명히 이제 못 믿겠어. 요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진짜 그 경쟁적으로 내가 정말 혁신적인 것들을 좀 좋은 가격에 제시를 하는 경쟁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진짜 이번 그걸 계기로 해서 정말 그들 간에 좀 불신이 좀 생겼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이게 뭐 대단하게 막 어려운 방법으로 담합한 것도 아니잖아요. 같이 모여가지고 주사에 굴리고 카톡으로 얼마까지 보고 오셨어요? 써서 내달라 그러고 이런 부분들은 진짜 이번 기회에 완전히 뿌리 뽑혀야 될 관행이 아닌가.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우리 소비자들이 다 내는 돈일 거 아니에요, 그죠? 어차피 그쵸. 건설사들이야 이 돈 더 붙여서 그냥 파는 거고. 분양가에 다 올라가는 거죠. 건설사들은 뭐 전혀 문제 없고 결국 이제 소비자들이 이 가격 비싼 가구 가격 다 지금 해서 그 집값에 포함해서 낸 걸 거 아닙니까, 그죠? 그쵸. 예. 예. 그러니까 요거는 이런 가구 카르텔. 예, 이 정부 들어서 뭐 카르텔에 대해서 뭐 여러 단속들이 좀 많은데 가구 카르텔도 이번 기회에 완전히 좀 뿌리를 뽑고 10년 동안 몰랐다는 것도 좀 예. 매우 화나는 부분이긴 한데요. 그리고 네. 이제 카르텔이란 단어에 대해서 뭐 이래저래 논란들이 좀 있는데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카르텔입니다. 진짜 카르텔이지. 이게 진짜 카르텔이죠. 그러니까 담합이라 이제 영어로 하면 카르텔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아직까지 이렇게 만연해 있었다라는 게 놀랍습니다. 네, 하여튼 확실한 방법이 있다. 일단 과징금 세게 때리고 지금보다 뭐 한 5배, 10배 때리고 그 다음에 중간에 저 밀고란 판이죠. 그렇게 내부 고발하는 사람들 예. 이 사람들한테 확실한 메리트를 좀 주고 그래서 뭐 그게 돈적으로가 됐든 아니면 처벌할 때 이 사람들을 좀 안 처벌하는 예. 덜 처벌하는 뭐 그런 게 원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리니언시는 네. 딴 데 우리나라에서는 저건 없어요. 이제 형사처벌에 있어서 거래는 없거든요. 근데 공정거래에서 담합에는 있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화끈하게 배신자를 그렇죠. 밀어주는. 근데 그거는 배신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어쩌면 그 사람들이야말로 국민 편에 선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죠? 소비자 편에 선 사람들이고 이 담합한 사람들이야말로 소비자들을 배신한 거지. 그들이 진짜 배신자고 예. 그 배신자들을 배신한 거는 배신이라고 보기가 어렵죠. 그쵸. 예. 예. 의도가 뭐가 됐든 간에. 자, 그러면 이런 카르텔 없어지기를 바라면서 세 번째 뉴스 가봅니다. 예, 다음 뉴스는 그 테슬라가 로보택시를 8월 8일 날 공개를 한다고 합니다. 이게 참 요새 테슬라가 주가가 되게 안 좋아요. 네. 그러니까 한번 차트 한번 같이 보시면은
올해 들어서 테슬라 주가가 거의 33%가 하락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전기차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들이 좀 있고 거기에서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 판매량이 1분기 판매량이 예상보다 좀 저조했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좀 많이 하락해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더해서 이렇게 아무래도 일론 머스크가 워낙 좀 화제의 인물이다 보니까 뭐 루머라든지 이런 잡음들이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최근에 그 일론 머스크가 좀 얘기했던 것 중에 로이터 통신에서 그 테슬라 모델 2가 안 나올 거다라는 얘기들이 좀 보도가 좀 됐었어요. 저가 모델. 예, 예. 네. 그래가지고 이제 뭐 로이터가 지난 2월 말 수십 명의 테슬라 직원이 참석한 회의에서 모델 2 계획 중단이 결정됐다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론 머스크가 X에다가 로이터가 또 거짓말하고 있다. 로이터가 죽어가고 있어서 거짓말을 한다라는 네.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약간 그 트럼프하고 어투가 좀 비슷해지고 있죠 점점. 로이터가 망해가고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로보택시를 8월 8일에 공개를 하겠다라는 사실을 좀 이번에 좀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근데 사실 그 테슬라가 로보택시 프로젝트를 하겠다고 얘기했던 거는 뭐 이번에 처음은 아니죠. 뭐 2019년에도 있었고 2020년에도 있었고 계속적으로 로보택시 관련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번에 그 모델 2 생산 포기 보도 나오면서 주가 좀 많이 떨어졌다가 이 로보택시 공개를 한다 그러면서 시간 외에서 거래가 조금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 뉴스를 보면서 좀 전해드리고 싶은 다양한 다른 뉴스들이 좀 있는데 아니, 이게 로보택시는 그 택시 자체가 무인으로 운영된다는 거야? 아니면 로보트가 안에서 운전을 한다는 거예요? 로봇가 안에서 뭐하러 운전을 하겠어요? 아, 그렇죠. 그냥 무인 택시라는 거죠. 예, 예. 아, 그 생각은 전 안 해봤네요. 아니, 로봇가 어디까지 가세요? 그러면서 왜냐면 테슬라가 또 옵티머스 그거 만들잖아요. 예, 딱 로봇 거기 하는 거 아닙니까? 택시 딱 타고서 그래서 네. 이번에 선거 때 누구 찍으실 거예요? 막 그러면서 신사동이요. 아유, 술 많이 드셨네, 손님. 신사동 어디 신사동 가시나요? 그러면서 네. 아, 그래도 되게 정겨운데요. 로보트가 운전하는 택시가 아니고 예. 무인 그냥 자동차 자체가 로봇이라는 거지 한마디로. 근데 제가 그 로봇 네. 택시 취재하다가 이게 진짜 진지하게 했던 얘기인데 네. 로봇 택시가 쉽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취객들 상대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아, 취객 상대가? 예, 예. 왜? 이 저녁에 택시 운전하면 취객 거의 대부분 취객인데 네. 거기다 오바이트 하면 그거 어떻게 치울 거냐? 로봇가 치워야지. 로봇가 이제 자율주행을 하는 거지. 아, 로봇은 그럼 파출소로 가겠죠. 네. 되게 진지하게 아, 자동차 회사들하고 로보택시 운영에 있어서의 검토 사안 네네. 얘기했을 때 그 검토 사안에 몇 가지 있었어요. 이게 뭐 전염병이 돌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부터 해가지고 뭐 마스크 안 쓴 손님 어떻게 찾아갖고 쫓아낼 건지 이런 것들도 진지하게 검토를 좀 했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뭐 그 얘기를 좀 드리는 것보다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전기차 회사들이나 배터리 회사들에 대한 시각이 좀 부정적이잖아요. 네. 근데 의외로 지금 그러니까 전기차 회사들이나 배터리 회사들은 투자 굉장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은 조금 힘들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현재의 투자는 한 2, 3년 후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굉장히 좀 공격적인 투자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고 네. 예를 들면은 GM이 이제 하반기에 신차 라인업이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뭐 굉장히 좀 그 베스트셀링 모델인 뭐 쉐보레 실버라도라든지 이코녹스라든지 이게 네. 그 중형 SUV, 대형 SUV 뭐 이런 네네네네. 거거든요. 뭐 미국에서 뭐 실버라도를 대형으로 취급하진 않지만 우리나라 기준으로 대형 SUV인데 이거 진짜 많이 팔리는 차종인데 이게 EV 모델로 나옵니다.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 LG 엔솔의 배터리가 들어가는데 네. 거기에 얼티엄셀에서 이제 배터리가 계속 나와요. 그러면은 JV 공장, 이 공장에서 출하된 배터리 이제 엄청나게 들어갈 거거든요. 네. 그럼 볼륨 자체가 굉장히 커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 여기에 더해서 그 요새 오일 메이저들이 있잖아요. 네. 글로벌 오일 메이저 그 큰 석유 회사들 요새 이쪽에 2차 전지 쪽에 진출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대에도 에너지를 놓치지 않겠다는 뭐 그런 의지인 것 같네요. 그렇죠. 네. 엑소모빌 같은 경우도 이제 리튬 매장지 탐사를 지난해 5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가 거의 전기차 5천만 대 들어갈 배터리 생산할 수 있는 분량
이라고 하고 있고요. 네. 여기서 2026년부터 리튬 채굴 가공 생산할 계획을 가지고 투자를 좀 하고 있습니다. 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쉘이 주유소가 전 세계에 한 17,000곳 정도가 있거든요. 근데 일단 1,000곳 정도는 무조건 올해 내년에 매각을 하겠다고 하면서 여기에 전기차 충전 시설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사들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사이클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전기차 성장에 대한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원자재 가격, 리튬 소재 가격을 제값을 못 받는다 그래가지고 조금 어려움을 그러니까 증시에서는 좀 어렵게 보고 있긴 한데 네. 이게 실제 산업군에서는 이제 그 미래를 위한 투자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좀 더 공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로봇에 빠따 기능 추가하자는 분들도 좀 계신 것 같고요. 빠따기가 뭐죠? 아, 그 취객 상대. 아, 빠따 기능. 빠따 기능. 내려. 빠따를 막 오바이트 하는 경우에 그런 의견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근데 실제로 서비스 단으로 가면은 그런 일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찌 보면 우리가 사소하게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꽤 큰 일이 될 수 있는 뭐 이런 그러니까 것들. 뭐 신사 가주세요. 그러면 그게 은평 신사냐, 논현동 옆에 있는 신사냐, 이것도 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컴플레인 어떻게 대응을 하겠어요? 그럼 이제 로봇의 읍소 기능 넣어갖고 이렇게 막 울면서 저 진짜 은평군 줄 알았어요, 손님. 막 이러면서 이제 서로 이제 좋은 합의가 또 이루어져야죠. 읍소 기능 생각 못했습니다. 네, 읍소 기능 또 있어야지. 자, 여튼 테슬라가 로봇 택시를 8월 8일 중국인들이 좋아하겠네요. 네, 8월 8일 공개한다. 중국 향이라고 저는 봅니다. 중국 노렸다고 봅니다. 와, 오늘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을 많이 배웠습니다. 네, 작두는 그냥 타는 게 아니죠. 네,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숫자 88에 맞췄다. 네. 8시에 공개할까요? 8월 8일 8시에. 네. 자, 오늘 뉴스 요 정도로 그러면 정리하고요. 우리 권 팀장님은 내일 아침에 다시 뵐까요? 예. 네, 박병창 이사님 곧 모시겠습니다. 권순우 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